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잠깐 재생에너지 소개 좀 해드리면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 발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태양열 발전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열 주택. 이런 지금 보시는 데가 태양열 주택입니다. 보통 패시브 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패시브 하우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집을 지을 때 단열재를 얇게 넣는 것이 아니라 두껍게 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고 계신 집의 단열재의 두께는요, 많으면 10cm밖에 안 돼요. 100mm의 단열재가 들어가 있죠. 옛날에 지은 주택들은 30mm에서 50mm, 그러니까 3cm에서 5cm 정도 되는 단열재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틀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열손실이 일어납니다. 또 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단열을 시키고 고기밀성을 만들어서 공기가 그러지 않도록,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었고요. 이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5cm, 10cm가 아니라 30cm가 넘는 그런 단열재를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딱 들어가면 전혀 공기 흐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패시브 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면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는 체온만 가지고도 집이 난방이 되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주택에 비해서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주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어버리면 바깥에 차가운 영하 3, 4도 되는 공기가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다시 내가 난방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 환기 장치를 통해서 이 실내에 CO2 농도 측정기에 있어서 우리 몸이 좀 안 좋을 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인공 환기 장치가 속에 있는 더운 공기를 내보내고요.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안으로 흡입하면서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하 3도 되는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더운 공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4도 정도 이상 유지되도록 해서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막아주는 거죠. 이 패시브 하우스는 여러분들이 사실 중부 지방에는 적합한 주택이에요. 왜냐하면 햇빛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단열성을 강화시키면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의 단점이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평당 600만 원 이상이 주셔야 돼요. 시공비가. 네, 평당 600만 원. 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공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되면 집안이 여러분 눅눅하다는 표현 아십니까? 네, 눅눅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표현들이 틀리면 깝깝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기 흐름이 하나도 없으니까. 냉장고 같은 집이에요. 이런 집은 햇빛이 많이 안 나는 지역이 필요하죠. 독일에서 개발된 주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주택 싫어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솔라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개념인데 태양열에 태양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집처럼 이렇게 동쪽, 서쪽, 북쪽에 비해서 단열재를 많이 넣고요. 여기 남쪽에 비해서 이렇게 출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흑백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 집도 보면 여기 흑백이 되어 있죠. 이게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열재가 되어 있냐면 왕경. 왕기 아시죠? 예, 가격이 싸고 단열성이 뛰어납니다. 우리 건축 관련된 책자에서 보면은 이 단열을 비교하는 단열성이요, 수초콤하고 단열성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단열성이 뛰어난 걸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연적이고 좀 더 숨 쉴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죠. 이 집은 이렇게 난방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죠? 앞쪽에 우리는 이 유리온실을 달아야 되는데 앞쪽에 유리벽이 있습니다. 유리벽이 있어서 겨울 햇빛을 통해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위쪽에 창을 열어서 바깥에 시원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냉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도시는 이런 주택은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낮에 너무 덥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들어오는데 지하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집은 냉방을 합니다. 어떻게 냉방하냐면요, 여름철이 되면요, 여러분 저 창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 밖에 있는 온실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야 온실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속이 엄청 늦겠죠.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쪽에 보면은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태양열 공급이라고 있어요. 이 지붕 위로 이렇게 검은 관이 솟아 있는데 이 관이 햇빛을 보면 열을 받습니다. 그 관 속에 있는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 공기가 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로미터 위로 상승하면 속에 있는 공기를 빨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 연통 속에 있는 국토 속에 있는 공기가 빨리 데워져서 흐름이 빨라지니까 공기 흐름이 빨리 빠지는 거죠. 그럼 차가운 공기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차가운 공기는 여기서 들어옵니다. 이 구멍 보이죠? 저 뒤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를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렇게 얻어집니다. 저희는 이 건물 끝에 지하 3m 깊이로 해서 빗물 저장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풋밭을 조성하면은 그 풋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뜨거운 공기가 빗물 탱크 속으로 들어와서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자연 순환하게 되면, 지난번 제일 뜨거울 때가 37.6도였어요. 이번 년에 제일 뜨거울 때가 37.6도 되는 공기 자연 순환하면 19.5도가 됐습니다. 시원하겠죠? 네. 그리고 햇빛이 안 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다가 200W짜리 팬을 송풍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 그 송풍기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공기는 측정해보니까 23.5도 되는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없을 때는 괜찮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오시면 약간 냉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좀 더 개선된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택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밥은 어떻게 해볼까요? 태양열 조리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조리기도 있고 이런 박스 형태의 조리기도 있는데 오늘처럼 좋은 날에는 텍스가 밥을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신다고 계란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계란이 정말 맛있어요. 계란이 노란자부터 이거 나와요. 노란자부터. 가스레인지에 밥하시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흰자부터 이거 들어가죠. 그리고 노란자가 굉장히 고소합니다. 햇반색 계란 맛있다 그러잖아요. 햇반색 계란 훨씬 맛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삶고 있습니다. 저쪽에 마을에 가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 만드는 체험을 지금 합니다. 이거는 지난 봄에 태양에너지 교육할 때 워크숍에 오신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하나는 계란을 삶고 하나는 밥을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2시간입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지켜보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가 150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나오셨잖아요. 저녁에 먹을 계란이나 밥을 집어넣어서 나오시면 돼요. 저녁에 들어가면 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계란 삶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초박스하고 총리가 있으면 이렇게 만드시면 밥은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밥맛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되죠? 이스님은 캄보디아에서 공학원 하셨어요. 왜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캄보디아 이름이 좋은데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쓸 수 있게 해드린다고. 이분은 MBC 라디오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코너 있죠. 이게 아마 PD세요. 외우소리를 물어봤더니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분은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외우소리를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잠을 자고 가는데 줄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거 배워주면 사람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펜션에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장사 안 되면 이런 거 이런 근조기도 만들어서 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분이 셰프라는 소리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근조기인데 이런 것만 있으면 저희가 국내에 많은 음식을 건조할 수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나올 때는 한꺼번에 몰려서 나와서 굉장히 싸요. 한 일주일이나 2주 지나면 없어서도 비싸요. 그래서 이제 보관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건조해서 보관하면 이제 부가가치 좀 높을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태양열, 셰프로 태양열 시스템이요. 이게 이제 케냐라는 이 마을인데 이 마을에 운동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운동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가보시면 주로 파가는 원료가 나무예요. 나무가 사라지니까 이제 주변 환경도 안 좋아지고 파가면서 얘기도 많이 마십니다. 이것 때문에 호흡기나 안질환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태양열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태양열 부업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태양열 부업, 바이오가스 부업, 일반적인 부업에서 햇빛이 날 때는 태양을 이용해서 방어하고 해가 안 날 때는 바이오 가스를 이용해서 방어하고 두 개 다 안 될 때는 가스를 쓰고 그렇게 하시면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셰프레신을 초대해서 만든 태양열 시스템이고요. 하나는 바보라고 하나는 구워드리는 모습이고 햇빛 좋은 날 제가 생선을 굽는 모습입니다. 맛있겠죠? 지금 배가 부르셔서 맛있는 맛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은 우리 아래쪽에 난방에서 있는데 지금 출연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잠깐 들게 될 베이커리는 건너편에 있는데 베이커리 주변에 분위기 좀 안 좋아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우측 이자리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획한 거는 그 동네 어르신들이 두부를 잘 만들어요. 콩도 많이 키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재생해 주시는 걸 성공할까 하다가 외국에 가면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을 만들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도 두부를 만들 때 셰프로 태양열 시스템을 이용해서 두부를 만들자. 그런 기업을 가보자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왜 못하고 있냐면 올해 초에 그 체험마을에서 뭘 할 거냐 5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그러더라고요. 강에서 오셨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사업 기획서 올렸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는 제 시간은 다 끝났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